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4장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것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4장은요, 바로 이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5장에는 확률 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없는 실수를 갖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순서와 같이 한 6가지의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 균등 분포, 두 번째는 초기하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와 음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다항 분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포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어떨 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는요, 저희들 가장 쉬운 분포죠. 즉, 여러분 주사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공평하게 생긴 주사위라고 했을 때는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또 5와 6이 나올 확률이 모두 6분의 1로 같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균등 분포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동전이 공정하다고 하면 2분의 1씩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산 균등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문제에서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상태 공간이 1, 2, 3, 4, 5, 6이 됐고 그 상태 공간이 가질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이산 균등 분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유니폼 분포예요. 예. 여러분들 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때 유니폼 입잖아요. 다 똑같이 입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공간이 가질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것을 우리는 유니폼 분포, 우리말로는 균등 분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균등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6가지 경우가 있으면 n분의 1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x가 물결, 물결 tilde라고 있는데 x 물결 du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 변수 x가 자, 물결표 있으면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따른다. 근데 뭘 따르느냐? du, 디스크리트 유니폼 분포를 따른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유니폼 분포는 저 5장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속형인 경우도 균등분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형인 균등분포와 이상형인 균등분포를 구분하기 위해서 DU라고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쓰는 것이 바로 모수를 씁니다. 파라미터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모수가 N. 우리가 주사위 던지죠. 그러면 총 6번을 던지게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짓는 상수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혼돈하시는데 모수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상수예요. 상수지만 통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unknown constant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알려져 있지만 않을 뿐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예요. 자, 상수는 어떤 것이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된 하나의 값이에요. 단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산 균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항상 어떻게 구하죠? 서메이션 x, fx를 구합니다. 분산은요, 바로 ex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ex제곱을 구하면 분산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x, expectation x 구해보죠. summation x 곱하기 fx인데 우리가 pdf가 얼마였죠? n분의 1이었습니다. n분의 1. 그래서 n분의 1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 n분의 1 시그마 x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해서 2분의 n 플러스 1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 x제곱을 구해보죠. x제곱 f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x는 역시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앞으로 끄집어 나오고요. 서메이션 x제곱. 고등학교 때 학습하셨죠? 이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나면 이 x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시는 것처럼 분산을 구해내면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확률 변수 x는 자, 따른다, 뭘 따르느냐? 이산형 균등분포를 따르고 그때 이산 균등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보시는 것처럼 구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1에서 10까지 번호를 적은 동일한 카드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10장의 카드 있죠. 우리 이산 균등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n분의 1이었는데 n이 여기서 뭘까요? 10이 되겠죠? 10분의 1. n이 갖는 범위, x가 갖는 범위를 명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평균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5.5. 여기 보십시오. 1과 10 사이에 가운데 값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5와 6 사이에 5.5가 되겠고요. 이 분산은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분산은 보시는 것처럼 구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7 이상의 번호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7 이상이니까 7, 8, 9, 12 각각 나타날 확률 되겠습니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모두 동일한 확률이니까 10분의 1 4개 있죠? 0.4, 40%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균등분포 어렵지 않죠? 예,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여러분들께서 확률 개념이 없어도 요 균등분포는 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분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분포는 초기하 분포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상황을 한번 보죠. 흰색 바둑돌 n개가 들어있고요. 검은색 돌은 그러면 n-n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 바둑돌이 몇 개 있냐? 총 바둑돌이 n개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 n개 중에 m개가 흰돌, 그렇다면 n-m은 검은색 바둑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는 용기에서 임의로 스몰 n개를 추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스몰 n개를 우리가 추출했는데 그때 뭐 흰색 바둑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가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전체 라지 n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 검은 돌이 m개, 흰 돌이 m개. 그때 검은 돌은 어떻게 될까요? 라지 n-n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때 n개를 추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n개 추출했고 그때 확률 변수 x 우리 뭘 구한 거예요? 흰 돌의 개수, 흰 돌에 나타나는 개수를 분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하이퍼지오메트릭 분포, 초기하 분포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x는 또 따른다, tilde, 물개 표시 따른다의 의미고 h가 하이퍼지오메트릭이죠. 초기하 분포를 의미하고요. 이때는 초기하 분포는 모수를 파라미터 3개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학습했던 유니폼 분포는 파라미터 하나 가졌죠. 여기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총 개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 확률 변수, 관심 있는 겁니다. 확률 변수의 변수가 갖는 총 개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문제는 흰돌 개수죠. 스몰 n은 표본 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과연 몇 개를 추출하느냐? 표본수를 우리는 스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하이퍼지오메트릭 초기화 분포는 모수 몇 개 갖는다? 3개를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n개, 총 n개 중에서 스몰 n개의 바둑돌을 추출하는 문제라 그랬죠? 네, 추출하는 문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콤비네이션 n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마 요렇게 많이 썼을 겁니다. 라지 n, c의 n 이렇게 아래 첨자로 이런 식으로 명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대학에서는요, 또 다른 교재들에선 요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다. 대괄호하고 위에 아래 이렇게 써도 같이 조합을 의미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조합은 아마 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요 스몰 n 팩토리얼 곱하기 자, 전체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의 팩토리얼 분의 라지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7 콤비네이션 2다 라고 했을 때는요, 7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여기 7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7, 6, 5 팩토리얼 이렇게 있겠죠. 2, 1 있고요. 5 팩토리얼에서 소거되고 연산을 하면 2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수학 잊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논의를 진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바둑돌이 대문자 m개만큼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x개를 꺼냅니다. 우리 확률 변수 x는 흰돌이에요. 흰돌. 흰돌의 개수가, 이 흰돌이 전체 개수가 아니죠. 뭐예요? 샘플링한 흰돌 개수가 되겠습니다. 샘플링 했을 때 그중 흰돌이 등장하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가져가야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체 라지 n에서 스몰 n개를 추출하니까 경우의 수, 확률은 항상 뭡니까? 총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 경우의 수를 라지 n 콤비네이션 스몰 n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그중에 흰돌이 총 m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x개 추출하죠. m 콤비네이션 x. 그럼 이제 남은 검은 돌입니다. 이건 검은 돌이고요. 검은 돌 총 개수가 되겠고, 여기는 검은 돌 샘플링 된 것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샘플링 개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된 것이 검은 돌 개수가 되겠죠. 네, 검은 돌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초기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범위는 우리가 교재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크게 여기서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역 나와 있는 것 보시기 바라고요. 자, 추출된 바둑돌, 우리 여기서는 흰돌의 바둑 개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흰돌의 바둑 개수 x는요, 주머니 안에 있는 라지 m개, 여기 전체의 개수인데 그거보다는 클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샘플링한 것보다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구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요 개념인데요. 자, 라지 n분의 라지 m입니다. 이거 뭐예요? 전체 돌이에요. 전체 돌 중에 흰돌의 비율입니다. 즉, 우리 주머니에 흰돌의 비율이 과연 어떠냐? 50%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흰돌과 검은 돌이 반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0부터 만약에 한 10번 던진다라고 하면 가운데 정도가 바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0.3보다 0.3이다, 0.5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이 피크를 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꼬리를 갖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n분의 n 이렇게 된 건 어떤 걸까요? 전체 돌이만 10개 있는데 흰돌이 한 3개 있다 이런 거잖아요. 또 뭐 100개 있는데 30개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돌의 비율이 낮은 겁니다. 여기는 흰돌 비율 낮은 경우니까 아무래도 흰돌의 개수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여기는 흰돌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높으니까 당연히 흰돌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x 곱하기 fx 되겠죠. 이 fx가 사실 여러분 식 보시면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 조합 문제만 잘 푸시면 돼요. 조합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요 팩토리얼
분수로 잘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분모 분자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교재에서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n, 그 다음에 라지 n분의 라지 m, 서메이션 t가 0부터 n-1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PMF가 되더라는 거예요. PMF가. 확률 질량함수가 되더라. 뭐의? 네. 하이퍼지오메트릭 초기하 분포의 PMF의 꼴과 동일하더라. 근데 그때 모수는 우리는 아까 배웠던 모수는 n, m, n 요걸 배웠는데 여기 하나씩 빠진 것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라지 n-1, n-1, 스몰 n-1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의 합은 얼마라 그랬죠? 네. 확률 질량 함수의 합은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1이 되니까 우리가 평균은 스몰 n 곱하기 라지 n분의 스몰 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도까지는 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정도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분산도 구해볼 수 있는데요. 분산을 구하려면 expectation x 평균은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EX제곱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EX제곱을 구하는 방식으로 expectation X제곱이 이렇게 이 X 곱하기 X-1 플러스 2X하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본 겁니다.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본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앞에 슬라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을 전개하고 나면 요 맨 위에 있는 요 별표 친 부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요. 그것을 대입을 하고 나면 분산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평균과 분산 구하는 것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구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초기하 분포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100원짜리 4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10개가 동전 중에 100원짜리가 4개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동전은 이제 6개가 들어있겠죠. 자, 근데 우리 이 중에 동전 5개 선정한다고 합니다. 5개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X1의 동전 개수를 확률 변수, 100원짜리 동전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초기하 분포의 문제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초기하 분포의 문제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초기하 분포 설명드리고 이 문제 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초기하 분포 푸시는데, 만약 시험이나 또는 뭐 이런 퀴즈 같은 데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막상 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분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하시고 잘 못 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 100원이 4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전체 주머니에 요 100원짜리에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 m이 4구나. 그 다음 나머지 기타가 6개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6개, 요게 6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이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한 겁니까? 자, 총 라지에는 10개 있겠고, 몇 개 추출했어요? 5개 선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이퍼지오메트릭 초기하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때 우리가 라지엔 10개 중에 4개에 관심 있고 5개를 샘플링하는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PMF를 바로 할 수 있죠. 자, 10 콤비네이션 5 10개 중에 5개를 추출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중에 우리 관심 있는 4개 중에 X, 이제 나머지죠. 6개 중에 O-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확률 문제 그대로 그냥 조합만 잘 가져오면 그게 바로 하이퍼지오메트릭 초기하 분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넣어서 조합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표가 되겠습니다. 자, 1과 2일 확률, 요 1과 2일 확률, 요 부분이죠? 요거 더해 주시면 0.7143 나오겠고요. 네, 평균은 n 곱하기
스몰 n이죠. 라지 n분의 m이었습니다. 라지 m. 그래서 여기 n 곱하기 요거였으니까 요거 대입을 하시면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분산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00원짜리다 아니다, 흰돌이다 검은돌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만 다룰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품목도 바로 우리가 초기하 분포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동일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빨간 공 8개, 흰 공 10개, 파란 공, 노란 공 10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8개, 10개, 10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임의로 꺼낸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색상의 공의 개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추출했어요. 근데 만약에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5개, 노란 공이 2개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28개 총 담겨져 있는 개수에서 10개 추출하죠. 이게 총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되겠죠. 28 콤비네이션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 중에 X개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개 중에 Y개가 나오고요. 이제는 10 콤비네이션 10 빼기 X 빼기 Y가 노란 공이 나올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자, 선정된 10개의 공 안에 빨간 공의 수가 스몰 x, 파란 공의 수가 y, 노란 공의 수가 10-x 플러스 y의 확률을 구해본다면 바로 이제 확률 변수가 여기는 크게 x, y, z 3개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z는 사실 뭡니까? x, y가 결정되면 저절로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는 여기서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 콤비네이션 10, 8 콤비네이션 x, 10 콤비네이션 y, 10 콤비네이션 10-x-y의 곱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자, 초기화 분포는 두 가지 경우 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가질 수 있고요. 이거를 일반화해서 3개 이상의 일반화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3개 이상의 분포를 갖는 것을 우리는 다별량 초기화 분포라고 명명하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각각의 xj라고 표현해서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별량 초기하 분포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있던 문제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자, 빨간 공 8개, 파란 공 10개, 노란 공 10개 있다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각각을 x, y, z를 할 때 확률 질량함수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 x, y, z로 명시해서 써도 무방합니다. 요 z 대신에 10-x-y라고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z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x, y, z 합은 10이라는 전제 조건을 여기 써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x의 범위, y와 z의 범위를 각각 정의역을 각각 명시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 정의역 잊지 마시고요. 결합 확률 분포인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관계식을 전제 조건, 제약 조건으로 갖는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반화된 확률 질량 함수가 1번 문제였다면 2번 문제는 각각의 개수가 3개, 3개, 4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개 중에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3, 3, 4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조합만 풀면 되겠습니다. 그때 0.107로 약 10.75% 정도가 3개, 3개, 4개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뭐 평균, 노란 공의 평균 구하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노란 공 각각의 확률 변수가 있죠. 지금 노란 공은 Z입니다. 총 28개 있고 노란 공 10개 있었잖아요. 그중 10개를 우리가 뽑아냈으니까 그때 스몰 n 곱하기 라지 n분의 라지 m 요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뭡니까? 10개 뽑았고요. 총 28개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노란 공이 들어가서 3.57, 즉 10개 뽑았을 때 약 3.57개의 노란 공이 기대된다 하는 것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별량 확률 분포를 결합 분포라 하더라도요,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초기하 분포 설명드렸습니다.